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되거나 반대로 반토막이 나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 바로 돈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곧 부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은 그 어떤 자산보다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은의 역사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1980년 은 가격은 온스당 5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90%가 폭락하며 미국 최고의 부자들마저 파산시켰습니다. 2011년에는 49달러를 찍고 단 5일 만에 30%가 증발하며 수십억 달러의 장부상 이익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죠. 그리고 2021년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이 단체로 달나라 가즈아를 외치며 은 시장을 쥐어짜려 했지만 그 열기는 몇 주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2025년 12월 10일 은 가격은 역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스당 61, 86달러. 이건 그냥 신고가가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죠. 45년 전 기록인 50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은 겁니다. 올해 1월 1일에 1천만 원을 은에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 계좌에는 1,900만 원이 찍혀 있을 겁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죠. 이건 단순히 주식시장을 이긴 수준이 아닙니다. 고작 56% 오른 금을 아예 압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친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이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기로 은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에만 660톤을요. 상하이에서 런던까지 화물기에 실어서 말이죠. 왜냐고요? 런던의 금고가 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건 기금 속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은 가격이 80달러,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유명한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또 한 번의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과거에 3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끝은 재앙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이번만큼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당신이 은을 가지고 있든 없든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앞으로 몇 달간 당신의 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우리의 이야기는 1970년대 텍사스에서 온 3명의 형제 넬슨 벙커 헌트, 윌리엄 허버트 헌트, 그리고 라마 헌트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5%까지 치솟았죠. 주유소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섰고 이란 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온 세상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헌트 형제는 이 상황을 보며 결론을 내립니다. 종이 화폐는 끝났다. 우리에겐 진짜 돈, 은이 필요해. 1973년 그들은 온스당 3달러에 은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투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내 그들의 야망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시도로 변질됩니다. 1979년 그들은 1억 온스가 넘는 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개인 3명이 대부분의 정부보다 더 많은 은을 통제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79년 1월 6달러였던 은 가격은 정확히 1년 뒤인 1980년 1월 50달러를 돌파합니다. 단 12개월 만에 713%가 폭등한 겁니다. 그들의 장부상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티파니 앤 코는 이들의 사재기의 분노에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였죠. 결국 규제 당국이 나섰습니다. 상품거래소는 신규 매수 포지션을 제한하는 실버룰치를 도입했죠. 하지만 진짜 붕괴는 1980년 3월 27일 훗날 은의 목요일로 불리게 될 그날에 시작됐습니다. 헌트 형제는 막대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영끌, B2의 원조격이었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진콜에 직면합니다. 3월 27일 그들은 1억 달러의 마진콜을 막지 못했고 시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4일 만에 은 가격은 21달러에서 11달러 아래로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헌트 형제는 하룻밤 사이에 17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1988년 그들은 결국 시장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1,0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평생 원자재 거래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을 신청했죠. 은 가격 자체는 고점 대비 90%나 폭락해 1982년에는 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계획이 무너질 때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그건 45년 전 이야기잖아요. 설마 우리가 배운 게 없겠어요. 천만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2011년으로 돌려보죠.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미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죠.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났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모두가 외쳤죠.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은 가격은 단 4개월 만에 30달러에서 49, 4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5월 1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은은 5일 만에 30% 폭락하며 34달러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4년간 계속 하락해 14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71% 하락. 만약 당신이 2011년 최고점에서 은을 샀다면 본전을 찾기까지 2024년까지 무려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물 수요가 아닌 투기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붕괴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코미디 2021년입니다.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개미 군단이 게임스탑 주가를 2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끌어올리며 헤지펀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이 성공에 취한 그들은 다음 타겟으로 은을 지목했습니다. 실버 스키즈.
은이 제2의 게임스탑이다. 1월 28일 25달러였던 은은 2월 1일 30달러까지 하루 만에 8%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월 8일 은 가격은 다시 26달러로 돌아왔습니다. 스키즈는 며칠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게임스탑은 시가총액 20억 달러짜리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간 5조 달러가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건 마치 낚싯대로 항공모함을 흔들려는 것과 같았죠. 실체 없는 소셜미디어의 선동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만으로는 절대 시장을 쥐어짤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980년의 조작은 90% 폭락으로, 2011년의 투기는 70% 폭락으로, 2021년의 선동은 즉각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우리는 또다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 다른 걸까요? 패턴을 보시죠. 1980년 랠리는 2년간 지속됐고 조작이 원인이었으며 90% 폭락했습니다. 2011년은 4개월간 투기 심리로 움직였고 70% 폭락했습니다. 2021년은 며칠간 레디대 선동으로 움직이다가 바로 꺼졌죠. 그런데 지금 2025년의 랠리는 12개월 동안 100% 상승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실제 공급 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과거의 모든 버블이 신기루와 같았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금고의 은이 없습니다. 지난 5년 연속 전 세계은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2020년 이후 매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뜻이죠. 2025년 예상 공급 부족량은 1억 4,900만에서 2억 1,500만 온스로 역사상 가장 큰 연간 부족량입니다. 지난 7년간 누적된 부족량은 무려 12억 온스가 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생산된 양보다 12억 온스나 많은 은이 소비되었습니다. 그 은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존의 재고, 금고, 비축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비축량이 이제 위험할 정도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광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은은 구리, 아연, 납을 채굴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경우가 약 70%입니다. 즉, 구리 가격이 낮거나 광산이 문을 닫으면 은 생산량도 덩달아 줄어듭니다. 수도꼭지 틀듯이 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죠. 새로운 광산을 여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2025년이 2011년과 완전히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산업 수요입니다. 현재 은 소비의 60%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2011년에는 50%에 불과했죠. 이건 보석이나 투자를 위한 수요가 아닙니다. 21세기 경제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수요입니다.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은을 미친 듯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첫째, 태양광 패널입니다. 오래전 세계은의 20%, 약 2억 온스가 태양광 패널 제작에 사용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패널에 들어간 은은 25년에서 30년 동안 사실상 사라집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낡은 패널에서 은을 재활용할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 수요는 매년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둘째,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한 대는 내연기관차보다 2~3배 많은 은을 사용합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억 온스의 은이 자동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셈입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새로운 AI 학습 클러스터, 5G 기지국, 반도체 공장 모두 회로 기판, 안테나, 서버 인프라에 은을 필요로 합니다. AI 혁명은 화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은으로 가득 찬 데이터 센터 안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수요는 투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계속 지어져야 하고 전기차는 생산되어야 하며 5G 네트워크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수요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비행기 공수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런던의 기금속 금고 재고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자 그들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비행기로 실어와야 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비상사태처럼 대륙을 횡단해 금속을 운송한다. 이건 강세장이 아니라 이기 상황이라는 신호입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은 재고는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고 매주 29톤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 시장은 백어데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은보다 지금 당장 손에 넣는 은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극심한 희소성과 패닉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과 2024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가 은을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2025년과 과거의 모든 랠리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랠리는 투자 심리가 바뀌거나 규제가 개입하면 뒤집힐 수 있는 요인들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랠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그 격차는 구조적이라는 수학적 현실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0년, 2011년, 2021년의 스마트머니, 즉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의 열광에 편승의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스마트머니는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 진심으로 은이 필요하고 한정된 공급량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동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당장 뛰어가서 은을 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잠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주십시오. 아무리 펀더멘털이 강력한 랠리라도 급격한 조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100%나 올랐다는 건 엄청난 상승입니다. 60달러에서 1520%만 하락해도 4851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스토리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최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될 겁니다. 이야기가 파국으로 끝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가 산업 수요를 파괴하는 경우입니다. 은 수요의 60%는 산업용입니다. 만약 경제가 무너지면 태양광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의 실패에 지연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 전기차 판매는 감소할 겁니다. 깊은 경기 침체 속에서는 산업 수요 파괴가 공급 부족 이슈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당국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1980년과 2011년 모두 규정 변경으로 랠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규제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개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패닉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20%의 조정이 온다면
FOMO로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모두 털려나갈 겁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겨 봅시다. 1980년의 교훈,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빚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2011년의 교훈,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라. 2021년의 교훈, 선동과 펀더멘털을 구분하라. 그리고 2025년의 교훈, 좋은 펀더멘털이 무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걸까요?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펀더멘털이 진짜입니다. 2025년의 은 랠리는 과거 3번의 랠리가 갖지 못했던 것, 즉 전례 없는 산업 수요와 만난 진정한 단연간의 구조적 공급 부족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늑대는 진짜입니다. 공급 부족은 진짜이고 산업 수요도 진짜이며 금고가 비어가는 것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라는 것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높은 가격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조정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령은 가격이 2026년 말까지 $80나 $90에 도달하더라도 그 과정은 분명히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신념을 시험하는 20%짜리 조정을 한두 번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늑대가 진짜일 수는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물릴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에 대해 당신이 옳았더라도 타이밍이 틀리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조정의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매도한다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 위기가 진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질문은 그 위로 올라가는 과정의 변동성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지에 대해 오를지라도 그 여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늑대는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 늑대에게 잡아먹히지만 마십시오.